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잘러 장PM 입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네, 오늘 진행은 시연님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시연님께 많은 걸 맡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네네. 사실 저 세 번째 자리가 제일 좋아요. 엄청 그 게스트와 멀리 있기도 하고 뭔가 궁금한 거 계속 생각하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 그 다음 자리 사실 여기는 직접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많아서 오늘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질문 엄청 많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주로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소피님을 처음에 섭외를 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카페에서 뵀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카페가 소피님 운영하시던 카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뵀을 때는 그냥 카페를 잘 운영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떻게 리스를 뜬 거를 봤더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이나 아니 콘텐츠 자체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싶다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는 1시간 정도 이제 편하게 그냥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희는 나 혼자 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팟캐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사실 1인 기업이 어떻게 뭐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소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하실 일들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면 구독자들이나 청취자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패널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할까요? 네. 네. 저는 조씨 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라는 비즈니스 레터, 프로덕트 레터 이거 쓰고 있는 뉴스레터 전문 크리에이터입니다. 뉴스레터 정말 잘 쓰시죠? 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준님. 네. 저는 이제 AI와 노코드를 활용해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컴퓨터 가이 일잘러 소개가 계속 바뀌는 느낌도 있고. 네. 진화하고 있네요. 네. 근데 저는 요즘 바뀌었어요. 저는 AI 툴 활용을 해서 콘텐츠 크리에이션에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준님께서 이미 너무 잘 닦아놓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뒤를 잘 아니, 이거 밟아드리고.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많이 같이 합시다. 네네네. 컨텐츠 만드는 거가 워낙 잘 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런 쪽에 집중하시고 전 조금 더 직장인 생산성 쪽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콘텐츠가 좋은 그런 걸 만들고 계셔가지고 저 보면서 병준님한테 많이 영감을 받으면서 AI 관련된 그런 툴 소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얘기 말고 우리 소피님. 소피님은 어떤 그 컨텐츠 만들고 계시고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로 넘어가시죠. 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직장인 분들의 칼퇴를 돕고 있는 엑셀 강사이자 크리에이터인 소피라고 합니다. 약 9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고요. 9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성수동에서 카페를 한 4년째 운영하면서 엑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지금 22만 또 크리에이터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한 번쯤 페이스북에서 한 번쯤은 다 보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 번쯤 다 보셨을 그분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그 각각의 그 전문 분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꿈꾸는 그 유퀴즈에도 출연하셔서 그 컨텐츠도 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튼 네. 우리 채널의 역사상 가장 그 명사가 출연하신 오늘 최고의 날. 가장 연예인에 가까운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터넷에서만 보던 그 목소리가 옆에 있으니까 진짜 너무 잘 들리고 너무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죠. 아무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 회사 생활 9년이나 하셨는지 진짜 몰랐어요. 진짜요? 네, 어떤 그런 회사를 다니셨고 어떤 일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지금 엑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엑셀에 깊게 관여될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LG전자 해외 영업 기획팀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원래 맨 처음에 대학생 때는 이제 해외 마케팅 그룹에서 채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대학생의 마음에 해외 마케팅 이 단어가 되게 마음을 울렸던 거죠.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서 갔는데 이제 부서가 배치되는 것은 제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 기획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엑셀만 이렇게 하다가 한 5년 정도 다니고요. 5년 이제 만 5년 채우고 뭔가 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외국계로 이베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지마켓 옥션 쪽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죠. 그쪽으로 가서 가전제품 MD로 가가지고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대한 경력은 맞죠? 여기 두 분도 있으셔가지고 되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그때 활용을 했었던 엑셀을 기반으로 지금 뭔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얼마나 많이 엑셀을 하셨을지 좀 짐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날아다니셨겠죠? 그렇죠. MD1이니까 또 이제 상품 소싱하고 정리하고 이런 데 있어서 무조건 다 했었어야 되는 그런 업무였을 것이고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셨을 것 같고 또 메인 그 메인으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회사에선 엑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열심히 되게 고군분투하셨을 것 같은데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즐겁게 하셨는지 이게 어땠는지 그냥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회사 가기 전까지는 엑셀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엑셀을 해본 적이 없었고 회사에 이제 가서야 엑셀이 정말 이렇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회사 생활은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처음에 그 사회 초년생으로 걱정했던 것 대비 여기도 사람 사는 사회구나. 네. 그리고 약간은 학교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뭔가 새로운 뭔가 대학교 같은 걸 시작하는 느낌? 굉장히 그래도 이것저것 배우면서 뭔가 새롭게 인풋을 막 받아들이는 시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회사 생활은 즐겁게 했는데 제가 회사를 워낙 빨리 가는 바람에 이제 대학교 4학년을 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3, 4년 차쯤에는 조금 이 회사라고 하는 공간 외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를 그러면은 그 결정하시게 된 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도 되나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대기업을 8년 정도 다녔던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올해 1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제 얼마 안 된 네. 초기 크리에이터인데 네. 궁금해요. 그냥 지금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셨겠지만 그래도 네. 그때 이제 회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 독립을 굳이 왜 하셨을까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스토리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저는 이직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 나름의 그 제 개인적인 기준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회사를 갈 때는 당연히 이제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갔어요. 좋은 회사에 갔지만 저는 그 기준은 뭐였냐면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회사에 갔던 그 LG전자라는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였지만 제가 이제 부서가 TV 사업부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시기에 TV가 올해 막 뭐 예를 들면 1000만 대가 팔렸는데 내년에 2000만 대가 팔릴 것 같진 않잖아요. 사실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멈춘 산업군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성장을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성숙기에 들어와서 그냥 재배치하고 또는 오히려 인력을 오히려 재조정해서 축소시키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신입사원 또는 사원 대리급으로서 더 위로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산업군 자체가 파도가 엄청 크게 와서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 갔더니 실제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LG전자에 있을 때는 뭐 평가를 B를 받는다고 하면 연봉 인상률 기준이 뭐 2%, 3%가 그 기준점이었는데 이베이 코리아 온라인 쪽에 갔더니 B라고 하는 기준이 한 10%인 거예요. 연봉 인상률이. 그만큼 산업군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산업이 쭉 받쳐주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일도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이 훨씬 잘 보이고 이런 느낌이어서 재밌게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을 즈음에 제가 원래부터도 엑셀 관련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쭉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찍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온라인 강의를 이제 회사 다니는 중간에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 램프업 되는 걸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라는 시장이 엄청 크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여기가 점점 더 온라인 콘텐츠라는 시장이 커지고 있고 내가
이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나의 노력을 여기다가 쓰면 지금 이 이커머스 시장보다 이게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군을 이제 그러면 제조업에서 온라인 커머스로 옮기고 이걸 컨텐츠 산업으로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너무 좋은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그게 그 회사에서 허용을 해줬다라는 것도 되게 특이한. 회사에서 네. 허용을 해주진 않았고 먼저 그래요? 질렀어요. 아, 네. 진짜요? 안 그래도 사실 온라인 컨텐츠를 찍을래라고 하는 제안이 저한테만 들어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러 네. 엑셀 강사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들 이제 주저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다들 저도 회사가 다니고 있고 다른 분도 있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회사가 알 정도로 커지면 난 이미 성공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렀는데 네. 사실 한 달 만에 회사에서 알긴 알았어요. 이게 워낙 광고를 페이스 광고가 처음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거 안 본 사람 없을걸요, 진짜. 맞아요. 너무 사람이 없어요. 초반에 확 해버리는 바람에 네. 블라인드 같은 데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냐? 그렇지. 그래서 이제 팀장님과 이제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다행히도 회사에서 괜찮다라고 해주셨어요. 워낙 약간 조금 오픈마인드인 회사이기도 했고 좋은 회사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두 가지만 그냥 확인했던 것이 HR에서는 업무 시간에는 그런 활동은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업무 네. 외 아니 기침이 나왔습니다. 웃긴 얘기 전에 웃긴 얘기 들으면 기침하는 네. 버릇이 있어요. 업무 시간 안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랑 영업이니까. 법무팀에서는 그 강의에 있는 내용이 혹시 회사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지만 체크하는 정도. 그래서 그것만 체크업되면 괜찮다라고 해주셨고 사실 회사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또 역시 그래서 베이스가 해주시지 되니까. 않았나. 맞아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뉴스레터를 한 쓴 지 3개월 만에 회사에서 알아가지고 이제 제 팀 동료들이 이제 팀장님한테 계속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저도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냥 저는 정뚝떨을 좀 겪어가지고 네네네. 저는 그냥 나와야지 하고 그냥 독립을 질러버린 타입인데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회사에서 알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퇴사를 실제로 하신 시점 자체가 얼마 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2019년 1월에 온라인 강의가 런칭이 됐고 네. 2월 달에 회사에서 알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면담을 한 건 2월 달이었고요. 제가 퇴사를 한 건 12월. 2019년이 엄청 그 큰 변곡점이셨군요. 코로나 딱 오기 전 그 시점. 맞아요. 그러네. 퇴사하고 나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오히려 좀 좋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엄청 힘들었겠다. 근데. 그쵸. 한편으로는 온라인 시장이 그만큼 그 당시에 엄청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당시에는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놀랐죠. 코로나 온다고 하니까 나 이제 새로운 도전했는데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와, 근데 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 그런 그 마윈 회장이었나? 그러니까 네, 중국의 그 회장님이 해서 유명해진 말이거든요. 네. 그게 그냥 그런 흐름? 네. 시장이 커다란 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저는 인지하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판단 같은 것들을 본능적으로 내리시게 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꼈다기보다는 이게 같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입사 동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LG전자에 왔고 뭐 그 당시에 뭐 현대차에 간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포스코 같은 데 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 다 갔단 말이죠. 뭐 네이버에 간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한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서로의 스테이터스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소위 말한 잘 나가는 친구들이 생기고 뭐 그런 네. 건가요? 근데 그 잘 나가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조직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서. 맞아요. 진짜 저 진짜 똑같은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선택을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뭐냐면 주변에 개발자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연봉 차이가 한 2-3배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글 쓰는 일과 디자인하는 일로 그냥 잡아버렸는데 이렇게 시장을 옮길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게 되게 저는
이렇게 옮기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눈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나를 어디에다 두면은 가장 효과성 있게 나를 더 레버리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12월 당시에 그때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듣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퇴사를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시장 자체가 좋아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저 들리는데 사실은 좀 더 개인적인 거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 도전을 더 해보고 싶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엑셀 강사로서 내가 좀 더 독립을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싶어요. 사실 퇴사할 때 엑셀 강사로서 내가 더 키워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이미 그때 이제 온라인 강의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저는 완전히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로 던지고 와서 이제 사업을 뭐 퇴사를 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에서 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제 1년 정도 찍히는 걸 확인하고 사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렇긴 한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타잔이 나무 줄을 옮겨갈 때 이렇게 그 줄을 옮겨갈 때 이쪽 손을 완전히 놓고 잡는 게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옮겨간다고 하잖아요. 그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갈 때.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내가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로 해서 시작하지 않고 그 1년 정도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걸 보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지금이 적합한 시기이겠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 차이이긴 하겠지만 저는 너무 절박한 상황에 가면 이상한 오판을 내리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래도 나의 어떤 현금 흐름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가지고 가고 이때가 아니면 왜냐면 사실 이 엑셀 강의에서 오는 온라인 강의 수입이 평생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에 적합한 시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석적이네. 사실 조씨님이 강조하시는 게 사실 되게 비슷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는 좀 준비 없이 퇴사해 세상에 그 고난을 좀 겪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스타일이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 잡으로 디자인 에이전시 일을 하고 그 현금으로 확인하고 제가 이제 뉴스레터로 수익을 확인한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죠. 저는 타잔이었는데 줄 두 개를 갖고 있는 타잔이 그래서 새로운 걸로 딱 간 건데 정석적입니다. 너무 근데 너무 그 두 가지 레슨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커지는 쪽에 몸담는 게 내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시장이나 다음 포지션으로 넘어간다. 너무 그 자기의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딱 생각해 보면 좋은 화두 두 가지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엑셀을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주제를 정한 그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엑셀 강의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막 직장인들 다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면증후군 다 있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이거든요. 2016년 한 여름 정도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엑셀 강의가 엄청 많진 않았어요. 실무 엑셀에 대한 강의보다는 주로 어떤 강의가 많았냐면 컴퓨터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컴퓨터, 컴활 이런 느낌의 강의가 많았어가지고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마 회사 한 4년 차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2012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2016년 4년 차 정도였는데 그때쯤에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제 이제 고민 포인트가 있었던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회사에 빨리 가서 이 인간관계가 딱 그 회사 안에 갇혀 있는 느낌 때문에 뭔가 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사회초년생은 그렇지만 제 목표 해놓은 그 금액이 있잖아요. 난 빨리 이만큼 모아서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목표 금액이 있는데 이게 한 3, 4년 회사를 다녀보다 보니까 너무 이 월급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 연봉이 올라도 사실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임들 해보셨나요? 저 약간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턴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임들의 특징이 턴을 한 턴 돌려야지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감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돈이 빨리 들어와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전 제 인생을 막 이렇게 빨리 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돈이 원하는 만큼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거를 돈을 빨리 벌겠다고. 그냥 회사에서 빨리 감기를 하면 돈이 나오지만 그건 좀 아까운 거니까. 너무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아니다. 다른 데서 돈을 더 벌자. 이래가지고 시작했던 게 사이드 잡이고 그럼 뭘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한창 그런 교육 플랫폼들이 막 초창기에 태동하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뭐 영어 과외 같은 걸 할까 하다가 그게 오히려 너무 경쟁자가 많은 거였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취준생 대상으로 엑셀을 그냥 가르쳐 볼까 해서 1대1 과외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대학생 중에 그래서 그럼 내가 알려줄게 해서 1대1 엑셀 과외를 한번 했는데 이게 정말 저분이 가치를 느끼네? 돈이 되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봤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봤다가 이게 내 정기 수입이네? 이래가지고 그럼 이걸 안 하고서는 나의 어떤 생활이 되지 않네? 이래가지고 쭉 꾸준히 했던 거죠. 기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네요. 이제 정기로 들어오는 수입이 그쵸.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월급은 저축하고 이걸로 쓰고 뭐 이런 느낌? 흐르는 물소리를 되게 잘 들으신다. 진짜 잘 들으신다. 어디가 이제 그 다음에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사업적인 판단으로 엑셀 강의를 했다는 게 또 그러니까 되게 안트프로너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이런 분이 주변에 두었어야 됐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일단 진짜 또 뭐 우리가 있잖아요. 찍어 먹어봐야 아냐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찍어 먹어보고 다 쳐맞은 다음에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몸빵으로만 배운 사람들만 제 주변에 그득그득 해가지고 그게 훨씬 좋은 그죠. 장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거긴 하지만 진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저는 늘 느끼지만 대단한 것 그것도 같아요. 그렇고 되게 리스크 없이 잘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데 탁월하신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외 한번 해보고 테스트해서 이게 되겠다 싶으면 그대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음 스텝으로 또 해봤는데 이것도 되네 하면서 또 가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하나씩 안전장치들을 이제 시건을 딱 해가고 나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인상적입니다. 네. 저 좀 딴 얘기 좀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이런 거 좀 자기 삶과 그 커리어를 탐색하는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주어진 거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 배웠지. 맞아. 사실 이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그리고 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 그렇게 탐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요즘 시대 디지털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좀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우리 과거의 후회를 생각하면 그런 게 안타깝죠. 그리고,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우리 새롭게 이제 커리어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카페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 무브모브라는 카페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여기 이 카페 저는 가봐서 알지만 이 카페 되게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도 신혼 때 많이 가봤습니다. 네, 그때 저 성수동 살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위치 너무 좋아요. 저도 작가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전시들이 매번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그 공간이 약간 예술적인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이쪽에 생각을 더 못했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카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언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2019년 12월에 퇴사를 하고 이제 사실은 온라인 쪽으로 제가 좀 더 그냥 포커스를 하려고 나온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갑자기 긴 이야기긴 한데 위워크 같은데 혼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혼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혼자서 그런 워크플레이스에 가면 아무도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고 혹시 그런 느낌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실 저도 맨날 느꼈었어요. 전 그거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아무튼. 저라는 존재라는 게 내가 진짜 실존한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다른 사람이 인식해줘야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나왔는데 아무도 뭐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 간다고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4, 5개월 차에 너무 외로움을 크게 느껴서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밖으로 나가서 뭔가 사업체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난 조직이 맞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존심상 한 3, 4개월 만에 다시 회사 들어가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오프라인 사람 다 똑같은 그 스테이지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어떤 뭔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했어요. 뭔가 어떤 그냥 가볍게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스튜디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그건 저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렌탈 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렌탈 스튜디오는 사실 그냥 렌탈 해주고 끝내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뭘 할까 이렇게 탐색하는 중에 이제 그럼 스튜디오 형태랑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라고 해서 이제 그게 카페라는 비즈니스 형태로 살짝 발전하게 된 거고 네. 그러면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카페 이제 공부도 좀 해보고 하다가 성수동에 이제 카페를 차리게 된 거죠. 용감하시다. 그냥 핫플레이스에 이렇게 크게 초심자가. 오히려 저는 성수동이어서 더 가능하다고 봤던 게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수동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당시에 있어도 그 대림 창고 거기가 가장 핫했던 데였고요. 사실은 맞아요. 그 당시에는 생기고 있었던 찰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무장길 거기 거리가 뭐 이상한 옛날 삼겹살집 있고 공장 있고 이랬던 데인데 근데 그런 데를 먼저 선정하신 게 너무 특이하긴 하네요. 오래전부터 봐오신 건가요? 아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또 그렇게 말씀 주시지만 그때도 되게 저한테 성수동에가 거기 카페 엄청 유명하고 많잖아라고 핫한데. 그렇긴 이야기했었는데 맞아요. 네. 들어갔는데 코로나 맞아. 시기에 이상하게 성수동만 좀 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확 네. 큰 케이스죠. 아예 없는 시장을 가는 게 아니고 막 열리고 있는 데로 딱 가는 거구나. 네. 투자는 어디다 해야 됩니까, 소피님? 시장이 어디? 무슨 사업 해야 되나요? 지금 어디 바라보시는 것은 어디죠? 지금 어디 투자해야 되죠? AI? 아 역시 그렇군요. 예. 와. 무브머브 그러면 그게 시작하셨는데 이제 북적북적 거리는 그런 환경 그리고 사람들과 좀 떠드는 환경 잘 구축이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달 근데 고정비가 생겨가지고 1인 기업에서 고정비가 생겼을 때는 좀 매달 뭔가 누군가 추격해 오는 것 같잖아요. 그 돈을 채워야 되니까 뭔가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도 처음 이렇게 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카페 임대료도 뭐 솔직하게 공간 들어가고 사업인데. 그렇죠. 예,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갈 텐데 그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좀 극복하시고 어떻게 좀 운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됐나?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도 근데 그건 계속 매달 이슈인 것 같아요. 막 그게 뭐 잠깐 한두 달 잘 됐다고 갑자기 쭉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매달 고민하고 있어요. 매달. 사업하면 그 불안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올해 이번 달 잘 돼도 다음 달 맞아요. 너무 불안해. 맞아요. 진짜 동감된다. 나 당장 다음 달 매출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여기 조씨님은 고정비도 없는데 그 자기 과거의 매출을 거의 고정비처럼 생각하시면서 꼭 이기려고 하시더라고. 실제로 근데 과거에다. 그쵸. 네, 그것도 너무 발전적이고 좋고 좋은데 소피님은 당장 내야 되는 임대료가 있는 거 있으니까 지금 약간 뭔가 억울해하고 스트레스 풀렸을 것 같아서. 난 적잖아. 지금. 네? 난 아직 적잖아. 근데 이게 약간 네. 사업해보니까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맨날 위기다. 매번 위기다라고 하는 게 위기 경영. 진짜 이제 느낌이 와요. 잘 돼도 위기고 안 돼도 위기고. 네. 맞아. 그렇구나. 맞아요. 초기 구축 얘기가 조금 궁금한데. 카페요? 카페요. 네. 그 어떻게 일단은 뭐 자리 선정하시고 카페 하셨을 텐데. 근데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완전 생 혼자 하신 건가요? 저 혼자. 진짜요? 네. 어떻게 그걸 다 구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2020년 그 당시 코로나여가지고 저는 근데 그 코로나 시기가 그게 그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한 메르스 정도로 한 3, 4개월 정도 가다 말겠지 맞아. 싶어가지고 카페를 했는데 그래서 권리금 같은 게 없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에 이제 들어간 거였어가지고 짱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대비 좀 그 처음 초기 버짓이 좀 덜 들기도 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동업하는 게 좀 더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혼자서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싶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혼자서 하는 게 낫겠다. 혼자 그러면 상주를 계속 하셔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카페에서? 첫 1년에서 2년까지는 거의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거의 내내 있었어요. 쉬지도 않고 거의. 근데 그때는 오히려 처음 해보는 거라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저도 그 카페 비즈니스를 해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다른 일을 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맞죠. 그렇게 붙어 있었죠. 그러면 초기에 직접 다 들어오시면서 상주하시면서 이제 허드렛 일 다 하고 네네네. 그리고 직원도 알바 뽑으면서 어쨌든 네. 할 거 다 돌리고 그렇게 경험을 충분히 쌓은 그 축적의 시간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군요. 이게 외로움으로 뭐 시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도 이제 오기도 하고 뭔가 일하는 공간도 있고 이제 지금 촬영도 거기서 가끔 네, 하시기도 맞아요. 하니까 네네. 네, 그런 게 전부 다 플레이스로 완전히 구현이 됐다는 거를 직접 다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지금 그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카페는 오픈한 지 5년 차예요. 그러니까 만 4년 이제 막 됐어요. 네. 네. 진짜 멋집니다. 혹시 회기자신가요? 인생 2년? 가끔 그런 생각 하나요? 혹시 뭐 전생이 떠오른다든가? 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 네. 저는 안 돼 진짜.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은 그 1, 2년 있다가 어쨌든 그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위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그걸 하신 거예요? 이제, 그니까, 사실 이 모든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너무나 좋게도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게, 카페를 처음 오픈하고 1, 2년 차는 그, 오프라인으로 엑셀 강의를 나갈 일이 아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기업 강의 자체를 이제 하지 않고 다 재택근무를 하는 시즌이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온라인 강의를 갖고 있던 컨텐츠가 이제 훨씬 수요가 커졌었고,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손을 댈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남는 저의 이제 노동력을 카페에 세틀다운 하는데 좀 이렇게 가져갔다면, 이제 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저도 오프라인 강의도 나가야 되고, 뭐 온라인 강의도 조금 더 이제 재정비할 일이 필요해서 제가 한 3년 차랑 4년 차 때는 시스템화하는 게 제 메인 그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넘기기 시작해가지고 일을 그래서 직원을 일단 한 명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그 친구하고 이제 조금씩 나눠 갖고 그러다가 올해는 한 명 더 채용해서 이제 마케팅이랑 이 전체 사이드를 다 아예 넘긴 상태예요. 그 카페 사업부에 대한 거를 시스템화 네. 시킨다는 거죠. 맞아요. 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제 개인을 바라볼 때 제가 한 3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머릿속에 구조화해두고 살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엑셀 강의 사업부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카페 사업부가 있고 엑셀 온라인 컨텐츠 사업부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개를 내가 운영을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는 사실 제가 혼자서 1인으로 하는 사업이고 네. 카페는 이제 우리 카페에 저희 일하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있고 온라인 컨텐츠는 처음엔 제가 혼자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저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렇죠. 이쪽도 이제 지금 직원 친구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3개 사업부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릴스로 어쨌든 그걸 온라인 컨텐츠 하시는 거군요. 네. 이제 온라인 엑셀 컨텐츠 사업부로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그걸 어떻게 그 오디언스를 모으고 계시고 뭐 맞아. 수익화하기 위한 상품 같은 것들은 어떻게 어떤 상품 전략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도 또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거의 온라인 사업부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사업부 2개가 더 있으시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그 엑셀 온라인 어떻게 보면 릴스라는 그 메인 컨테이너가 있는 그 플랫폼을 따로 사업부로 하나 빼셨다는 그 결정이 저는 그게 조금 좀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엑셀 강의에 하나에 넣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콘텐츠 만드는 거니까. 근데 따로 분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요즘에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랑 그리고 어떻게 이거 운영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사실 릴스를 뭐 쇼폼을 바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온라인 강의가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약간의 그런 꿀팁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무료로 풀었을 때 기존 구매자들이 강의 수강생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는 이 무료 컨텐츠로 무언가 풀었을 때 강의의 그런 수강률이 줄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다른 이제 관련된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뒤처지겠는 거예요. 그 약간 일단 사실은 정말 솔직한 감정으로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잊혀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판매하는 어떤 강사로서 어떤 플랫폼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플랫폼이 광고를 해줘야지만 나라는 사람이 송출되는 것이 약간 의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 플랫폼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 강의 플랫폼이 나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제가 저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스스로 내가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게 좀 독립적으로 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숏폼 형태로 만들게 됐고, 대신에 이제 정말 강의 수강생분들이 뭔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사실 메인 핵심 내용들은 여전히 강의에다 두는 편이고, 그런 이제 팁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주로 숏폼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으로 아까 그 고민하셨던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의 문제나 수강률 떨어지는 문제는 크게 없다. 이게 현재 오히려 점인가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훨씬 그렇죠. 많이 늘었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강의를 광고를 할 때는 그냥 저 사람이 광고하니까 뭐 잘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강의를 들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10초라도 또는 1분이라도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 강의를 더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서. 이건 저희가 그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나 온라인 국내외 다 사례를 살펴봐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신뢰를 쌓는 게 네. 훨씬 더 잘 팔리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무료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더 양질이에요. 더 오래 만들고 맞아요. 사실 저희가 공부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해요. 맞아요.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릴스를 사실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그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뭔가 좀 타고난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 아까 퇴사하는 그 시점, 그 즈음에 2018년쯤에 틱톡을 했었어요. 아, 하셨어요? 거의 미스 엑셀이랑 한국판 비슷하게 미스 엑셀이네. 그러네. 틱톡 그때 되게 초창, 와, 진짜 완전 빨리 초창기는 아니고 한 2세대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그걸 왜 하게 됐냐면 이제 독서 모임을 다니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 이제 그 주제였는데, 발제문 중에 요즘 초등학생들이 틱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그렇게 한다던데 그걸 우리가 깔고 설치해보고 직접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발제문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틱톡이 이렇게까지 막 알려지진 않았었고 정말 10대 친구들이 향유하는 문화였는데, 그래서 그걸 깔고 해본 거죠. 그래서 서로 업로드도 해보기로 했었어요. 근데 업로드를 제가 하나를 했는데 그냥 생각보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숏폼이란 걸 처음 겪어본 거였거든요, 그때. 그리고 틱톡이란 플랫폼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중독적이고 재미가 있어서 조금씩 올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엑셀에 포커스해서 한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한 걸 올렸어요. 되게 막 정말 틱톡에서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막 올렸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제가 30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단 말이죠. 이미 못했다. 댄스 챌린지 하셨나요? 아니, 댄스까지는 아니고 손가락 춤 같은 것도 해보고. 근데 그때 되게 이것저것 컨텐츠를 올려보면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반응하는지가 약간 트레이닝 됐군요. 좀 이제 그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사실 카페를 하면서부터는 너무 이제 병행하기가 힘들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만두고, 사실 그때 소속사까지도 있었는데 그만두고 이제 아예 안 하고 접었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 할 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틱톡 좀 더 할 걸, 또는 그때 컨텐츠를 좀 잘 잡아서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아까 그 처음에 관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산업분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틱톡이.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인스타그램 이번에 할 때 그럼 해보자라고 좀 했는데 제대로 더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뭔가 그래도 트레이닝 과정이 있지 않았나. 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온라인 사업부를 따로 빼게 된 계기라든가 그 배경 지식이 이런 과정이 있었네요. 네, 이미 뭔가 하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첫 그 릴스부터 자연스러웠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쭉쭉쭉 이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준비되어 있고 그걸 네. 이제 좋은 그런 컨테이너에 실어서 올려 보냈더니 잘 됐다.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는 뭐 손가락 댄스나 챌린지 안 하시고 엑셀에 집중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지식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사실 숏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정보의 양도 제한되고 뭔가 눈길을 끄게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걸 좀 중점을 두고 어떻게 좀 제작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이런 지식 콘텐츠로 숏폼을 만드는 방법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초창기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랑 전략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엑셀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조금 고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재미없어, 또는 생각했을 때 어떤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렇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 때부터 취했던 저의 전략은 이게 너무 쉽고 재밌고 약간 발랄한 컨텐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게 언매치 될 수도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엑셀 사실 되게 재밌지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싶었고 약간 굳이 어떤 따지자면 엑셀 안에서는 약간 야나두 같은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제 컨텐츠는 엑셀 릴스임에도 처음부터 엑셀 화면이 나오거나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제가 먼저 이렇게 후킹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되는구나. 그렇죠. 아니, 안 되는 분도 있고 되는 저는 안 사람이 돼가지고 있고. 저는- 저도 안 돼요. 네, 그게 안 되던데. 네, 맞아요. 그게 되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스텝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전 퍼널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릴스 통해서 하고 그 릴스 자체에 어떤 그 링크를 또 단다던가 뭔가 강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하시나요? 안 하시는 걸로 저는 릴스 봤는데. 자체에 연결돼 있진 않은데 네. 그냥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거기에는 뭐 강의로 연결되기도 하고 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거기서 그러면 그 트래픽을 바탕으로 된 매출로도 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확실히 또 이게 그 전과 이제 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훨씬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온라인 컨텐츠 사업부의 매출은 결국 그럼 강의 플랫폼에 올라간 유료 엑셀 강의가 메인이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집계가 엄청 쉽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쪽에서도 정말 광고 태우기도 하고 네, 내가 하기도 하고. 네. 전환율 따지기도 어렵겠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심어놓긴 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이제 수강 페이지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결제가 일어난 건 또 아니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탐색 과정을 거쳐서 올가닉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완벽하게 집계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썸을 봤을 때 늘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죠. 아마 소피님은 충분히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이전에 다른 그 컨텐츠 기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셨을 때 뭔가 그 퍼널 단계에 뭐 이메일 마케팅을 더 넣는다든지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지 그 퍼널 사이에 조금 더 뭔가 사람들을 더 많이 전환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하셨던 사례들도 있는데 소피님 혹시 뭐 그런 식의 어떤 어프로치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시거나 실행해 보신 거 있나요? 맞아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하거든요. 특히 그런 커뮤니티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진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커뮤니티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또는 메일링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속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야, 그렇죠. 너무 좋은 메타인지라. 진짜 너무 훌륭하다. 왜냐면 저는 이걸 그래도 쭉 롱텀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기 너무 힘든 것들을 가져가면 오히려 약간 실망시킬 수도 있고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저희는 또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운영할 때는 네. 확실히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고 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막 N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나름 저의 스킬적인 특장점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에서 인터럽트가 적게 가져가면서도 커뮤니티 재밌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현타를 느낄 때가 있어서 우리가 다 그쵸. 그래가지고 실소를 경험한 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답을 계속 그러니까. 찍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찍어 먹어보고 알았던 건데 딱 왜냐면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Q&A들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약간 그것도 에너지가 잘 해드리는 게 그치. 되게 쉽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 이메일로도 저 꽤 많이 그런 거 와요. 저 근데 정말 사업적인 제휴 같은 거 아니면 전 질문 다 답변하려고 하거든요. 네. 유튜브 댓글도 다 달려고 하고. 근데 정신적으로 좀 힘들긴 하답니다. 맞아요. 저는 유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0분 정도 계신데,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매니저가 없으면 못해요. 그쵸. 네, 제가 지금 매니저를 두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다 해주시거든요. 네. 많이 노력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이걸 내가 혼자 스스로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닌데 또 거기서 또 과제가 나오는 건 유료 커뮤니티여다 보니까 새로운 콘텐츠, 강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그 속성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내놔야 돼요. 이분들에게 특히 유료 커뮤니티 운영하려면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유료 커뮤니티는 네. 계속해서 그 멤버십을 리텐션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필요하니까 이제 리텐션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 사람이 빨리 질리거든요. 뭐든지 새롭게 온다고 하면은 큰 그쵸. 카테고리 내에서도. 그래서 저도 막 5만 강사님들을 다 모셔요. 막 브랜딩, 뭐 챗GPT 해가지고 그 전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건 지속 가능할까 하는 저의 의문점이 아직 좀 있기는 한 상태인데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터널이 그냥 대단하다. 너무 이쪽은 일은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저렇게 세팅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그럼 콘텐츠에만 집중하면 되지라는 느낌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스텝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희 1대1로 이제 얘기했을 때 롱폼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근데 네. 왜 롱폼을 접근하고 싶으신지 그것도 좀 배경이 궁금해요. 이게 지식 콘텐츠를 하는 사람은 다 결국은 이제 부딪히는 점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물론 당연히 더 이렇게 딥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엑셀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엑셀 컨텐츠를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물론 베리에이션 이것저것 줄 수는 있겠죠. 예. 변화를 뭐 이렇게도 실습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참신한 것들을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 이거를 약간씩은 그래도 조금은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정보의 이 A란 소스에서 내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약간 A 다시 그럼 A 다시 플러스 B 막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숏폼 형태에서 롱폼 형태로 이제 변화도 시도해보고 네. 그 롱폼 형태가 꼭 엑셀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형식도 숏폼에서 롱폼도 시도해 보시지만 주제도 결국 이 AI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엑셀도 또 큰 어떤 챌린지에 놓여 있잖아요. 이 네. AI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AI 기반 위에서 엑셀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안 그래도 제가 딱 그 작년에 유키즈에 출연하고 나서 3월 한 초에 이제 방영이 됐는데 딱 3월 18일인가 3월 16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코파일럿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랑 제가 그 유키즈에 나왔던 촬영분이 유튜브에 올라온 시점이 거의 겹치거든요. 네. 댓글에 계속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이라고 막 엄청 달려 있어서 되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저도 뭐 이걸로 평생 먹고 살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런 시기 어린 그런 맞아요. 댓글들이 좀 많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요즘 확실히 코파일럿 나온 거 써보고 하면 오 이게 확실히
지금 이미 사용을 해본 사용자들은 사실 뭐 필터를 걸거나 뭐 함수 간단한 걸 쓸 때 코파일럿을 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미 사용해본 사람들이. 네. 왜냐면 지금은 내가 그 기술을 아니까 이걸 얘한테 명령을 입력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물론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코파일럿이 훨씬 빠르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예 엑셀이라고 하는 걸 겪어보지 않은 세대가 처음에 이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는 엑셀 교육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너무 편하게 명령어만 입력하면 원하는 것들을 뽑아줄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진짜 한 5, 6년 전만 해도 저는 포토샵에서 눕기 따는 거를 디자이너한테 진짜 구걸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부탁했거든요. 맞아요. 건당 또 돈도 받아야 돼요. 원래. 눕기 예쁘게 따달라고 이제 MD였으니까 눕기 따달라고 막 부탁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요즘은 눕기 그냥 아이폰에서도 따주는 게 맞아, 눕기인데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점점 엑셀도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프롬프트 없어진다는 얘기도 좀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말로 끝내고 내 데이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냥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눕기 따는 건 이제 배경 제거 말하는 거고요. 네, 느끼는 일본어기도 한데 아, 사실 예. 그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 배경 제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감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은 남잖아요. 그쵸. 그것도 약간 고민하셔가지고 생각에 명료하게 정리되지는 않았겠지만은 네. 그냥 오늘 버전으로 좀 어떻게 나의 그 컨텐츠 전략을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엑셀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사실 엑셀 잘하시는 분 진짜 너무 많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진짜 많죠. 네. 근데 저는 저의 그럼 경쟁력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걸 쉽게 잘 가르쳐 준다가 저의 핵심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뭔가 엑셀이라고 하는 컨텐츠에서 다른 거로 뭔가 확장해서 넘어가면서도 잘 쉽게 전달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요? 어떤 그 주제만 바뀔 뿐 무언가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는 것을 계속 키워가지 않을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네요. 너무 네. 메타인지가 너무 좋으시다. 챗GPT도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 챗GPT 좋습니다. 뭐 저 경쟁자를 굳이 끼어드릴 필요 없지만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저는 별로 경쟁자가 아니에요. 아니, 소피님 거의 대기업 느낌이잖아요. 그래. 네. 그럼 근데 잘하실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이 좀 많이 해요. 저도 강의를 막 많이 팔아본 게 아니어서 몰랐는데 지금은 보면 나랑 PC 맞거나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돈을 내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내가 진짜 잘하지 않는데 내 거를 왜 사지라는 생각을 초반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스스로 느껴봤을 때는 정말 고급 지식을 알려주는 건 아닌데 좀 다정하게 그리고 응원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강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소구점이자 그런 포인트가 생기는 거는 그 절대적인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맞아요, 시연님도 그렇고 소피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한 특징을 모방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사지는 않는 것 같고 맞아요. 그것은 또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정의한다기보다는 좀 정의되는 거에 가깝다는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궁금한 게 팬이 있다고 믿으세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소피님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팬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아니 길거리에서 만나서 안다고 아니면 그건 많이 경험하셨을 듯. 아니면 사인을 뭐 요청한다든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느끼고 있진 않아요. 이게 정말요? 인스타그램에 뭔가 수치가 올라간다고 느끼는 거는 그냥 수치가 올라갔네 정도의 느낌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와닿아서 느껴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무브무브를 온다던가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 않아요? 알려져 있긴 한데 네. 가끔 어쩌다가 가끔. 한번 네. 근데 또 타겟 고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배웠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카페 가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그 부분이 앞으로 뭔가 잘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네, 다음 네. 스텝은 팬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는데, 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은 콘텐츠를 그냥 이제 유용성 있는 콘텐츠를 배포하고 쉽게 네. 전달하는 쪽이지만 이제 자신의 서사라든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을 조금씩 더 이제 과정 같은 걸 올리신다 하면은 네. 팬이 많이 생기실 것 같고 그분들을 커뮤니티에 이제 모아둔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신다면은 더 큰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 비슷하게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이제 롱폼으로 말씀 주신 어떤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네. 진짜 기대돼요, 진짜. 진짜 기대됩니다. 네, 뭐 컨텐츠적으로 뭐 엑셀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하시는 것도 기대되고 네. 그 소피님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사업부를 통합한 어떤 소피님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가 생겨가지고 아마 그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각 사업부별로 팬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이미 있으실 거예요. 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인스타그램을 한 1만 정도만 갖고 계신 분들도 팬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그래요? 저도 들어봤을 때, 네, 저는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여러 그 5만 인플루언서, 10만 인플루언서 이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뭘 내놔도 다 팔려요. 희한하게. 그게 팬이라는 게 되게 탄탄히 쌓여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뉴스레터 구독자 6천인데 그래도 좀 계속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이제 다음 질문 또 드릴 네. 수 있는 게 네. 강의 관련해서 혹시 이번에 네. 리뉴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왜 어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나 계기나 그런 것들. 가장 큰 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내놓은 강의가 타링에서 2021년에 내놓은 게 이제 두 번째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지금 벌써 한 2, 3년이 지난 후란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그 감사하게도 유키즈에 나간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가 또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짜 막 일주일에 2번, 3번 막 이렇게 나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강의력이 올라가는 걸? 이런 거예요. 좋은 강의를 많이 쓰게 됐다. 왜냐면 이게 입이 풀리다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새로운 시도를 설명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하셔. 또는 너무 다들 이해가 막 빨라져.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개그맨들이 자기 유머 검증하듯이. 저 요즘 거의 연기하거든요. 강의 가면.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강의력이 절정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기록해서 남겨놔야겠다. 라고 했던 게 첫 번째였고 야, 진짜 대박이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강의를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 기초 강의를 어떻게 보면 5년 정도 지금 해온 상태인데 온라인으로만 5, 6년을 했는데 그 수강생분들이 넥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고급과정?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거 없는지 궁금해하시던 기존 수강생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내놓을 때는 기본 그 실무 완성 과정이랑 중급 과정 이렇게 두 개를 내놓은 상태예요. 야,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그 Take My Money네요. 다음 거 없냐고. 다음 거 없냐고. 아, 그렇구나. 야, 이 성장 캣이네요, 진짜. 네, 진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또 다음 질문 있어요. 네네. 네. 이게 그러면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너무 광범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강의가 좀 더 좋아진다라든가 그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타겟을 굉장히 많이 좁혀놨었어요. 처음에 제 오프라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신입 인턴 전에 무조건 듣고 가자. 이게 제 첫 그 강의 제목이었거든요. 그 오프라인 강의. 근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타겟층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내가 신입사원이거나 내가 인턴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한번 눈길이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딱 그 사람들을 맞춰서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구성했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다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 요즘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뺄 건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려주고 싶어서 막 넣어도 이해를 정말 저들이 충분히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정말 뺄 건 빼고 진짜 중요한 것만 저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처음에 구성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결국은 사실 강의는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좀 많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온라인으로 무언가 내가 발행하거나 찍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해봐야 이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이해했는지, 어떨 때 사람들이 사실 되게 생각보다 몸은 정직해가지고 말을 했을 때 이해를 하면 눈빛이라던가 뭔가 다르거든요. 오, 저 사람들 진짜 이해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컨텐츠로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경험에서 우러난 진짜 찐 답변이네요. 그러네요. 이거는. 네. 오프라인 강의를 하라는 것이 되게 저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빨리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저도 같아요. 이제 빨리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다 업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업계 용어를 쓰는 경우도 진짜 많고 맞아요. 막 영어를 섞어 쓴다거나 또는 그 우리끼리만 알던 말들을 하면 생각보다 수강생분들은 진짜 초심자분들은 아예 못 알아듣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이탈되고 집중이 흩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초반에 많이 노력했던 거는 진짜 초심자 진짜 대학생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바꿔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런 포인트가 있겠네요, 확실히. 사실 저희도 저희끼리만 얘기를 계속 하니까 댓글에 맨날 달려요. 단어가 어렵다. 네, 그럴 수 네. 있어요. 저희 사스란 말 쓰는데 이것도 못 알아듣는 분 많고요. 네, 정말 텐션 그쵸, 이런 그쵸. 얘기하면 절대 못 알아듣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훨씬 더 좀 자극이 크니까 그걸 네. 좀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너무 좋은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질문할 게 너무 많고 이야기를 더 길게 나누고 싶은데 진짜 지금도 이미 오버가 됐기 때문에 다음 진짜 기회가 된다면 또 모셨으면 네. 좋겠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코너가 있어요. 네네. 고민 해결 상담소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 저희에게 조언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혹시 갖고 계신 그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 정도 저희가 각자의 답변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저의 고민을 해주게 주시는 거예요. 네네. 니네가 뭐를 할 수도 있지만 해결까지는 아니고 레벨은 그냥 고민의 수준을 듣고 싶다 그런 거. 좀비님도 저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 저는 어떤 구독자분의 고민이 있어서 그걸 같이 해결해 주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저의 고민, 네네. 저의 요즘의 고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 가장 맨날 이제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계속 끌어갈 수 있을까가 고민인 것 같아요. 그쪽 관련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책도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돈일까? 아니면 뭔가 어떤 비전일까? 아니면 어떤 그 다른 무언가가 있나? 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조직원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박지원 대표님이었나? 네. 1인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감에 따라서 이런 고민도 하시는데 맞아요. 그럼 1인 기업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구독자님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도 항상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고 사실 사람이랑 안 부딪히는 게 사실 저는 1인 기업 하셔서 제일 좋은 점이긴 했었어요. 그 조직에서 팀으로 일하면서 오히려 고통받았던 경험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저희도 뭐 비슷한 고민이 있고 이제 한두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정답은 없겠지만은 저희 관점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피님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도하고 있는지도 후반부에 저희 말씀드린 다음에 소피님의 생각도 말해주시면은 구독자님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했던 얘기긴 하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적대.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 이제 유료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여기에 계신 그 코어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께 제가 알게 모르게 제 회고라든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남겨요. 근데 그런 글에 엄청 반응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확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두 번씩 뭐 나는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성과를 냈고 내 비전은 이거야. 앞으로의 미래는 이럴 거야. 이렇게 남기면은 무조건 댓글을 달아요. 너무 잘 봤다. 나 이거 보러 이 멤버십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그 어떤 집단의 중축이 되는 사람들의 생각
생각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고, 그게 또 어쩌면 되게 속 얘기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자가 혼자 하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면대면으로 했을 때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솔직한 회고 같은 것을 되게 꾸준히 공유해줬더니 이분들이 제가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커뮤니티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해주시고 오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0명의 그 초하이엔드 1인 창업가들을 다 모으는 그런 모임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코노미가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를 꾸준히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제 꿈, 뭐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실행하는 하우투 플랜 같은 것들을 네.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예를 들면 현재의 사고가 아니라 10배 이상 어떻게 커질지에 대해서 사고를 하자. 첫째 시장을 10배 이상 큰 시장을 바라보자 라든가 아니면 10배 이상 시간을 덜 쓰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쪽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쪽으로 썼더니 너무 좋고 피드백이 내가 그냥 굳이 그 뭐라고 할까 그냥 발견하지 않아도 되게 DM도 보내고 막 그 댓글도 쓰고 막 만나자 그러고 이런 게 와요. 아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해서 저는 그 팁을 추천드립니다. 네, 꾸준히 나의 이야기, 생각 이런 걸 공유해 주세요. 팁인데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그 일단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는 분이 있고 외적으로 동기부여를 밀어 넣어줘야 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소수의 팀일 때는 전자로 일단은 같이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은 해요. 근데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채용을 여러 번 해봤지만 항상 80% 이상이 잘 구분하진 못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 계륵적인 측면이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오래 교류하면서 그거를 일단 그 사람을 임금을 주면서 테스트해보지 않더라도 커뮤니티에서 교류한 사람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면은 그 실수가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또 순기능이 있다. 아주 크진 않지만 드러나지 않는 순기능 하나 있다. 그런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요즘 실험해보고 있는 게 그 동종 직무 대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임금을 확 더 주려고 해요. 그거에 대한 믿음의 징표로.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을 주시님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메타인지로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케어해주거나 아니면 비전 쉐어링을 해주는 거를 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임금을 많이 주니까 굳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좋은 믿고 사장님. 있어라는 거를 그러니까 좋은 사장님. 그게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네. 상호간의 신뢰가 생기니까 조금 더 원래 셀프 모티베이션 되는 사람이었고 상호간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만족하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저도 늘 고민인데 저는 지금은 저 혼자 일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도 해야 할 고민이라서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난 느끼는 게 뭐냐면 거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네, 막 네. 그러니까 배척하라 그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애초에 모티베이션 잘 되는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진짜 기가 막히게 사람을 잘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방법을 들어보면 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제일 저렴한 임금의 사람을 10명을 뽑는데요. 오. 그런 다음에 하루에 2타임씩 나눠가지고 파트타임식으로 네. 이렇게 10명을 일주일 동안 돌려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돌리고 나면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람 채용. 광고야? 광고 그러니까 기술 그게 같은 저는 약간 AP 테스트 이런. 철저한 자본주의자다.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돈으로 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러니까 네, 적게 줘도 열심히 한 친구를 처음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일단 거른다는 표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네. 아무튼 그런 필터링을 한다는 그런 거였고 저는 거기에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코칭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도 네네. 사람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는 게 진짜 아주 기본에 깔려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이랑 일을 했을 때 마찬가지였고 결과가 그래서 좋은 친구는 결국에 저랑 잘 맞고 일을 알아서 잘하는 친구인데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수를 뽑아보자. 뭐 그런 식으로 저도 진짜 볼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커뮤니티 매니저를 채용하면서 이제 7, 8분을 다 면접을 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 잘 뽑았어요. 저 챗GPT의 도움도 받았고 왜냐면 지원서로 판단해봐야 해봤거든요. 오. 그래서 그렇게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과 함께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고 막 이 최종 후보자도 걸러보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시연이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가 이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미. 그래서 맞아요. 그 사람을 그냥 최대한 잘 걸러내서 받는다. 이게 첫째로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은 꾸준히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제가 이 사고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쯤에 HR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HR 담당자분들을 엄청 많이 만났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맨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교육으로 뭔가 성장시키는 케이스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없다. 그냥 잘 뽑는 게 채용이 만사다. 끝이다. 진짜 채용이 끝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될 수 있겠다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근데 죄송한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 고민 진짜 생각 또 났는데 고민 하나만 더 네, 얘기해도 맞아요. 돼요? 그럼요. 저 진짜 지금 고민- 가셔야 된다는 줄 알았네. 아니야. 네. 네. 사실 아까 제 하반기 계획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인트거든요. 제가 엑셀 관련해서 컨텐츠를 내놓고 있잖아요. 현재 쇼폼으로 계속 컨텐츠를 내놓고 있는데 그럼 제 팔로워는 사실 엑셀 팁을 보기 위해서 저를 팔로우하신 분들이 사실 대다수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피드에 약간만 틀어지게 피드를 올려도 팔로워가 막 한 하루에 막 1,000명, 2,000명씩 후루루룩 빠져요. 빠지기도 하나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확장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긴 있는데, 사실 이 팔로우 하신 분들은 이걸 엑셀을 보기 위해서 오신 것들이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분리할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계정을 분리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그거는 또 마음에 좀 주저되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저 올웨이즈라는 그 회사 아세요? 올웨이즈라는 앱 아세요? 아니요. 커머스 앱인데 네. 그 최근에 1,000만을 달성한 오. 앱이에요. 근데 그 올웨이즈 창업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해외 핀더더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뭐 네네.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비슷해요. 근데 거기가 그 미친 성장을 되게 실험을 해서 쫙 실험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인데 그 회사가 일단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양파망 같은 거를 커머스에서 100원에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다 바이럴이 돼가지고 엄청 펌핑이 돼가지고 신규 유입자가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훅 가라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또 좋은 상품을 못 내놓으니까 또 다른 뭐 상품으로 감귤 100원이라고 해가지고 박스를 내놔서 한번 푹 또 펌핑하고 신규 가입자를 확 유치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내려가고 정체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거는 그분들도 정체기가 왜 올까? 우린 미친 그로스 하고 싶고 아마존 이기고 싶은데 라고 이 스타트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건강한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질문을 했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성장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한 달 지표가 있잖아요. 네. 한 달 이 사람이 가입을 했고 구매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또 사는가? 이거를 측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RGMB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구매를 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표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게임도 만들고 막 뭐 혜택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한 성장을 하는 게 제일 건강하다라는 게 저한테도 많이 느껴져가지고 네.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건강한 방향으로 하려면 최대한 나의 팬 혹은 내가 나한테 계속 오시는 그분들을 위한 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귀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달보다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네. 이게 매출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내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글을 남겼는가에 대한 지표를 되게 자세히 봐요. 저는 약간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콘텐츠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가지고 계속 펌핑해서 팔로우를 올릴 수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걸 내놨을 때 훅 빠져나간다면 그분들은 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팔로워를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도달률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실 텐데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코어한 사람들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건강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것이 네.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반기 전략방에 생각해봐야겠어요. 저의 경우에도 사실 노코드로 시작했는데 AI 쪽으로 가가지고 좀 더 맞네. 펌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원래 게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거기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고 근데 그거는 또 그리고 어떤 큰 띠으로 좀 자연스럽게 묶여가지고 이제는 좀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1인 기업으로 또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올렸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나온부라고 하는 걸 별도 채널을 뒀던 게
그 우리 고객들이 이질적으로 느끼지만 내가 좀 하고 싶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좀 이런 부채널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제 메인 채널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억셉터블한 뭐 AI랑 노코드지만 크게는 자동화 이런 쪽에서 코어하게 가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치를 너무 크게 벌리려고 하기보다는 이 니치에서 잘하는 게 훨씬 더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창작자로서 만족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면은 그 내 본진을 좀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피님도 무게 엑셀이 아니라고 내 본진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거나 안 좋아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부캐가 좋은 것 같고, 조금 다른 주제지만 사람들이 억셉터블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현 채널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되게 좋은 사례가 그 최서영님, 그러니까 가전주부님. 네. 가전주부님은 채널이 2개잖아요. 맞아요. 말 많은 언니, 네. 맘만 누나인가? 맞아. 어쨌든 그 그거 좋은 것 채널 같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가전주부만 보거든요. 네. 네. 말 많은 언니는 소녀. 소녀는 안 봐요. 이러면 소녀나.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헷갈리네요. 네. 그 채널에 찐팬들이 처음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초기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영님도 그쪽으로 또 다른 책도 내시고 베스트셀러 맞아요. 되시고 하셨었잖아요. 되게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 부캐로 한번 채널 한번 파봐서 하는 것. 그리고 이주연님인가 하시는 그분도 있는데 테크도 하시고 카리뷰도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분도 둘 다 채널이 50만이 넘어요. 근데 둘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이 뛰어나죠. 외모도 있고 뭐 엔터테이닝 정도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팬들을 계속 내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했다는 것은 충분히 저한테 귀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채널 분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코너님이라고 저희 저번에 출연해 주셨던 분이 유튜브 제일 메인 채널이 116만 정도 네. 되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메인 채널에서 그 소재가 바뀌었을 때 그 조회수가 아주 뚝뚝 떨어지는 거를 너무 많이 겪으셔가지고 채널을 분리하고 또 새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흐름도 더 그렇게 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그게 모든 사람의 고민일 것 같기는 하고, 맞아요. 사실 저희가 하는 그 비즈니스에서는 약간 방법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 제품, 웹 서비스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많이 태핑을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근데 강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나와 있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강의도 하나의 제품이니까 이제 만약에 그 어떤 BM 모델을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접근을 하셔서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쓰신다면 충분히 뭔가 그 성과가 분명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꽤 팬 기반이 돼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빠르게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AI든 테크든 뭐든 뭐 카가 됐든 나중에 뭐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에 유행하는 관용어 중에 5살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5살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얘기해 줄게, 양자 역학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궤도님이 하시는 그런 느낌인 거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맞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너무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오, 너무 좋은데요? 과학을 하셔도 되고 네. 했는데 네. 충분히 그러니까 뭔가 모으실 때 네.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아 좋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해주시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피님의 특장점이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한 시간 얘기 나눠보니까. 네, 네. 그거 쉽게 뭐 쉬운 누나 뭐 쉬운 아니다. 자 이상한 거 죄송해요. 근데 챗GPT랑 대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챗GPT가 5살에게 말하듯이 해도 가끔 좀 재미없을 때가 있거나 맞아.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안 쉽거나 할 때가 있는데 별로 안 쉽게 하는데. 소피님이 더 쉽게 더 재밌게 잘 요즘 말씀해 챗GPT 대화하는 영상 뜨잖아요. 네. 네, 내 남자친구가 돼서 이거 나한테 설명해봐 이런 거 해서 되는 데도 있고.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로워요. 네네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 다음 주 지금 이제 빨리 회의 잡아야겠는데요. 너무 멋지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진짜 그 촬영 시간을 이렇게 많이 넘겨서 재밌게 얘기한 적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깊은 이야기, 좀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로 이제 한마디 말씀 듣고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러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있고 그런 자리잖아요.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이제 영광스러운 건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저도 느끼는 게 오히려 제가 제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리되고 혼자서 막 이렇게 중구난방 생각하던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겸손하시다. 네. 저희 너무 감사했습니다. 투자 종목 추천은 DM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